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특히 2차에서 이제 선택 과목인데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노동경제학은 아무나 선택할 수 없죠. 일단 경제학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1차에서 경제학 원론으로 시험 보신 분들, 그분들이 대개 이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에 대한 어떤 기초 없이 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이 그 진입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일단 이렇게요. 하여튼 경제학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원의 합격 가이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띄어서 노동경제학 부분만 띄어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앞에 전반부에서 노동경제학 얘기를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노동경제학은 우리 경제학과에서 보면은 경제학 강론이죠.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제학 원론, 2학년 때 미시, 거시, 또 3학년 때 국제경제학. 그래서 강론으로 나뉘어지는 게 미시경제학 측면에서 노동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원론 처음 시작을 할 때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계,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렇죠? 일반 그 소비자들이 생산물을 수요하고 공급하는데 생산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소가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노동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노동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언론에서 공부했듯이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경제학을 이제 개별적으로 학문으로 보면 굉장히 다룰 것도 많고, 그죠? 또 논쟁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노동경제학을 어느 쪽 입장에서 볼 거냐, 기업 입장에서 볼 거냐, 근로자 입장에서 볼 것이냐. 따라서 우선 논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두 주체가 만났을 때 기업은 이윤극대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되는 주제가 굉장히 미시경제학의 응용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도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죠. 그래,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게 수요 공급이니까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이론이 그 다음에 만나서 노동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시장 관련된 문제가 6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 출제된 문제만 보더라도 첫 번째 문제가 노동 공급, 두 번째 문제가 노동 시장에 대한 수요 독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주제들 다루는 거기서 하나가 나왔었어요. 인적 자본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래요. 노동 공급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노동 수요 그렇고요. 시장 이것도 매년 출제된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게 노동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돼요. 그런데 거기 있듯이 이제 노동 시장과 관련된 아주 하디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등. 그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니까 그 인적 자본과 관련된 얘기 기타 등등 다뤄지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주 교재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2차 과목은 되게 기본서들이 있죠. 경영조직론은 기본서 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노동경제학은 기본서가 딱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벌름이 크죠. 국내 교과서도 그렇고. 근데 요즘 우리 노무사 노동경제학에서 출제 원천, 출제 베이스가 되는 책이, 그렇죠? 보라스 책.
요거 정확한 발음, 이분의 발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리아스, 뭐 보라스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보라스라고 읽겠습니다. 요 책이죠. 지금 이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개정판이 나와서 8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책인데, 근데 그 7판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판의 내용도 크게 뭐 우리 8판하고 바뀌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새로 책을 장만하신다 하게 되면 당연히 심판해야 되겠죠. 8판. 근데 기존에 7판 갖고 계시다면은 그 교재 그대로 사용해서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책이 주 교재가 되는데 시험 문제가 올해만 해도 그렇죠. 수요 독점 노동시장인데 이 교재에서 다루는 항목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 베이스가 되는 책이니까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좋은 책이 노동경제학 책이 있죠. 조의원, 황수경 선생님 새로운 노동경제학 뭐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현대 노동경제학 해가지고 에렌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분이십니다. 공저가 된 책인데 이게 이제 외고대학교 한홍순 교수님 번역해서 나와 있는 책인데 이거 아주 고전적으로 전체 노동경제학에서 중요한 책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은 아까 보라스 책 8판 그 책에서 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걸 기본 텍스트로 해서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동경제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대개 보세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대개 원론, 미것이 국제경제학, 화폐금융 이런 정도지 노동경제학을 그렇게 깊이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마다 이 커리큘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경제학을 사전에 미리 공부한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미시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험 전략해서 먼저 출발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이 기본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차에서 경제 원론 공부하죠. 그래서 거기서 미시경제학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야 되고 특히 거기서 이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것이 요소시장에서 역시 적용이 되니까 그 개념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이론. 물론 이제 노동경제 공부할 때는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긴 해도 완전 경쟁의 개념이나 독점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경제학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미시경제학 전체적인 그게 다뤄지는 게 아니고 노동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그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개별 주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경제학 공부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서술형 문제란 말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이론의 표현 방법이 서술적, 말과 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의 내용을 그림, 그래프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적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적 분석 그림으로 표현하고 말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서술형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어때요? 그렇죠? 객관식 경제 원론 할 때는 그림 연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림을 보고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각 주제에 대해서 전부 그래프, 그 다음에 수리적인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590채 같은데 경제학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수리적인 모형, 그래프, 서술. 똑같습니다, 우리도. 노동경제학 문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모형이다. 그러면 모형을 수리적으로 표현해 놓고 그걸 그림으로 하고 그림을 옆에 그려놓고 그 설명을 체계적으로 해놔면 이제 훌륭한 답이 되죠. 그러니까 그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출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그림으로 설명하세요. 그래프로 설명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술적으로 쭉 해서 그림 없이 설명하는 것은 득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 옛날에는 550채 행정고시 문제나 또 우리 시험도 옛날 시험 문제 보면 서술형 문제들이죠. 그냥 그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림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림이 그려진 원천이 수리적인 모형으로 도출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모형을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우리 노동경제학에서 문제에서 바뀐 경향은 그전에는 서술적으로 그림을 기초로 쭉 하면 됐었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수리 모형으로부터 구체적인 해를 내는 솔루션이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 해답이 계산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죠. 그러나 계산 문제 우리가 루틴하게 정리해두면 뭐 쉽게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그렇죠. 좀 부담스럽고 좀 불쾌하죠. 그러나 이것도 차근히 정리해 가서 가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내용이 되어졌어요. 노동경제학 이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또 수리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답안 작성해야 되니까 우리 나이 처음서부터 공부할 때 어때요? 이 그림하고 수식 표현을 처음서부터 그리고 수리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어서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외우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경제학 언론 1차 시험에서는 어때요? 너 탄력성은 뭐다? 그렇죠? 완전 경쟁일 때 공곡선이 어떻게 도출된다? 노동경제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여튼 모든 시험에서 정보,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하는 것이 어때요? 기출문제에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보시면 출제 범위, 그 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노동경제 우리 서술 문제에는 한 10년 정도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제가요,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쭉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진도별로. 근데 여기 진도는 우리 버락스 교수님 책의 그 진도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분류하고 하는 진도는 보통 일반적인 국내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그 분류입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걸 최근에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진도별로 정리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여기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우리의 공부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정보 다 고려해서 공부한다? 그럴 수 없어요. 노동경제학 공부라는 자체가 이것도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정적 기대해야 되죠. 즉 과거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출제 범위,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범위 이런 걸 정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 분석하는 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처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모르죠.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번 요 순환에서 예비순환 이 과정에서 이론 쭉 진도 나가면서 요것이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문항을 제가 10년
요 정도 내외로 해서 봤어요. 근데 과라원은 문항수다. 근데 거기 보시면 노동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게 11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이게 최근 5, 6년간 계속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낸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매년 출제해도 100% 답을 제대로 쓰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한 5년, 6년 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누구나 다 똑 정확한 답을 쓴다. 그럼 출제 안 하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노동 공급 측면에 여러 가지 주제가 쭉 있습니다. 하나씩 해야 되죠. 근데 괄호 안에 수치가 있는 거는 출제 문항수고요. 그게 없는 것은 한 번씩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수요 측면입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노동 수요 곡선의 도출과 변화. 요게 이제 노동시장 수요. 그 다음에 장단기 노동 수요. 요게 노동 수요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겠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런데 노동 공급처럼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겠죠. 수요. 그 다음에 시장입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지는 시장인데, 자, 노동시장 형태 역시 네 가지죠. 완전 경쟁 노동시장, 수요 독점, 공급 독점, 쌍방 독점이래요. 그럼 시험 문제는 주로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수요 독점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완전 경쟁 노동시장보다는 수요 독점 문제가 더 많죠. 수요 독점 문제가 그만큼 얘기할 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쌍방 독점이 하나가 출제가 됐죠. 공급 독점, 쌍방 독. 근데 쌍방 독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 독점하고 공급 독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장 네 가지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수요 독점과 완전 경쟁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문제들 여러 이슈들이 되죠. 그래서 잠깐 보면은 소득 불평등 문제, 이거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진위 개수, 10분위 분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주 예상 밖이죠. 재작년에 이랬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원론 충분히 했으면 그냥 그대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노동 이동,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차별이죠. 차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주로 성차별입니다.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이거야. 주로 차별, 성차별이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생산성 축적하는데 투자가 필요하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인적 자본. 요게 23년도에 요게 출제가 됐죠,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노동조합, 해독익 임금, 요건 재해와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된.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여기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가 또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경제 원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쉽게 답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이 출제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임금 피크, 뭐 등등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뤄져요. 그러면, 거기 메인 주제 있죠.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시장.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노동조합, 임금 차별, 노동 이동. 그런 몇 가지 주제.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주제들이 쭉 다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되죠. 뭐. 이걸 일일이 개별 주제 들어가서 할 수 없고요. 이론 정리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20년, 21, 22년, 그 다음에 23년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23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가 총평을 해놨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렇죠? 평이한 거예요. 그 출제 범위나 출제하는데 다만 어떻게 될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노동경제학과 관련된 계산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몇 년에 한 번 그냥 노동 공급 그냥 그 도출하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그 선별 이론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던 것을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번 거기 써 있는 대로 말이죠. 노동 공급인데 노동 공급과 관련돼서도 이제 구체적인 수리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3번 신호 발송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 경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커리큘럼 우리가 이제 쭉 순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마지막 최종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노동경제학의 기초.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 이론 마무리, 이론 정리하고 이론의 최종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최종 인재, 모강이죠. 실제 시험과 같은 포맷의 문제를 제가 출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인데 요번에 우리 기초 강의죠. 예비순환에서. 그러면 제가 기초 노동경제 기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수업 강의 계획서에서 해놨듯이 먼저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경제학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경제 언론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가 경제 원론 할 때는 객관식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부고요. 우리는 서술형 문제 해야 되니까 기초경제학 다루시면서 그래프 분석과 수리적인 모형 자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기초경제학이에요. 그러면 기초경제학에서 먼저 자, 요 예비순환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에서의 기본 핵심 프레임을 이해해야 되겠죠. 노동 수요에 대한 이야기, 노동 공급, 그 다음에 노동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 예비순환에서 우리의 목적은 노동경제학을 노동시장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 도출, 공급 도출, 노동시장 균형인데 이 시장이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 시장 여기까지를 기초경제학 정리하고 여기까지를 기본적인 그래프 연습하고 수리적인 모형 덧붙여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요번에 우리가 진행이 되는 예비순환 과정에 있어서는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경제 언론에서 하지 않던 그림을 맹렬하게 그려서 정리를 해 두자 말이야. 그림이 아주 친숙해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론 정리할 때는 그림 정리 잘 돼 있으니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련 주제를 종합, 정리,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초 강의가 우리가 열흘 강의예요. 근데 하루 3시간씩이니까 한 30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서 이론 정리 마무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여기에서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경제학 공부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까지 이렇게 다루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기초경제학 예비순환에서 교재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는 물론 이제 보라스 교수님 8판입니다. 요거를 기본 텍스트로 하되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그쵸 유인물 제가 올려놨어요. 노동경제학을 위한 경제학 원론 이게 보충 자료로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원론만 따로 제가 모아서 요 자료를 만들었고 요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요게 한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3 내지 4일. 그러니까 9시간, 한 10시간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처음에 한 사나흘 정도는, 3번, 4번 정도는 경제학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 노동 공급에 관한 거, 수요에 관한 거, 시장에 관한 얘기, 이렇게 마무리 하겠어요. 그러면 노동 경제학의 기본 프레임이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제에서 이론 정리, 심화 이론 마무리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일순환에서 이론 마무리할 때 물론 이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시장 얘기가 또 반복이 되겠죠. 복습 겸. 그래서 개별 이슈들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모강은 이제 뒤에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순환별로 쭉 해서 우리가 마무리해 갈 건데, 이 전체를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땐 이론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이 팁은요, 우리가 경제 원론 강의에서도 수업 들으시면서 강의 노트 만들고 그걸 복습 자료로 삼으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강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강의하면서 칠판에 수리적인 모형, 또 서술적인 분석, 그림 그려지잖아요. 요거를 정확히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노동경제학에 있어서요, 진도별 강의 노트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한 애를 먹게 돼요. 그 답안 작성하는 것 자체가 우왕좌왕하게 돼. 무슨 말씀이냐면, 진행되는 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림 그리고 수리적으로 정리하지 않겠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노트에다 그리시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강의 열심히 이렇게 수강하시고 복습해야 되죠? 근데 노동경제학의 복습 과정이 여러분 치밀해야 돼요. 경제 원론 같으면요, 이론 정리해놓고 쭉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일이 강의 노트, 강의 시간에 했던 그림을 여러분 그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복습하는 과정에서 각 노동경제학 이론의 모형, 그림을 연습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일일이 그려보셔야 돼. 그러니까 복습 자료가 바로 노트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을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하루 3시간 강의가 끝났잖아요. 3시간 강의가 끝났으면은 A4 용지, 뭐 노트 한 장에다가 앞뒷면 해가지고서 요약을 하란 말이에요. 요약.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3시간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노트하고 요걸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연습한 거, 요거를요, 핵심만 A4 용지 앞뒤로 요약을 해. 그럼 보세요. 몇 시간 안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비순환 열을 10회 강의가 되죠. 요거를 한 장씩 요약해보면 10장이 되겠죠. 이걸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렉처 노트가 있고, 요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고, 여러분이 수업 그 자료 노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한 주 진도 나간 부분을 요약해서 가죠. 열흘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될까? 활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씩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 주 강의에서 그 다음 강의 들을 때까지 요거 들고 댕기시란 말이에요. 들고 댕기면서, 이론의 내용이 이거고 논리 구조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요약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은 반드시 그려야 돼. 그림 연습을 수시로 해란 말이에요. 수시로.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비순환 과정 끝났고 또 일순환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이때 가서 또 똑같이 하면 되겠죠. 메모가 10장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론을 다시 뭐 해서 요약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글쎄요. 다른 과목 어떨지 모르겠는데 2차에서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 시간 절약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요. 강의, 복습, 그 다음에 그 강의 1회분에 대한 하루 강의, 노동경제학 3시간에 대한 요약을 만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많이 부탁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검사할게요. 받아보는데 안 만들어. 그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만들어. 만들어 보시라고.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럼 나중에 연습 문제나 모강풀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리한 거니까 그걸 보면 바로바로 그렇죠? 채워갈 수 있어요.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교재 열심히 읽으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는데 물론 이제 교재 열심히 읽으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요걸 만드시라.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다음에 뭐죠? 기출문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보면서 아, 이 주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여러분 뭐 그렇게 되면 그 전투력이 향상이 되겠죠. 아, 이 정도 나왔어? 그럼 내가 요 정도 요약한 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부족하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은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셀라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나눠먹기야, 나눠먹기. 전체를 10분의 1로 나누어서 정리. 그리고 요렇게 갖고 있다. 정리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경제 원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경제학에서 뭐가 다뤄질까? 우리가 보락스 교수님 책만 하더라도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내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노동경제학의 한 이슈를 정리한다면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 그 전체를 우리가 노동경제학 전공하는 것도 안 돼요. 아닌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출문제의 그 범위와 난이도를 한정을 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 재작년에 말이죠. 노동 공급 배들어 놓고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런 식의 분석이 희귀해요. 그럼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어떤 판단은 가능해요? 아,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가 정확히 했는데 기출문제와 다른 그런 유형이나 범위의 문제가 됐다. 그럼 버리면 돼. 그렇죠?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다. 상대평가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한 번도 다루지 않는 문제가 출제됐다 했을 때 나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 써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떨까 저런 문제 나오면 어떨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학원에서 학원별로 자료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기출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 열심히 그렇게 다루는 그런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과감하게 스킵하시라.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노동경제학 이론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로 출제 범위와 난이도를 국한시키자. 벗어나는 것까지 내가 예상 문제까지 해서 준비한다 하는 것은 체력 낭비다. 다른 과목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 기출문제 여기에다가 범위와 난이도를 맞춰서 하십시다. 그리고 매주 이제 3시간씩 강의가 진행이 될 때 그거 복습하시고 요약해서 A4 용지 한 장씩 흔적을 남기시라. 분량이 많아요, 사실 해보면. 그걸 열흘째 통째로 나중에 가서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의 1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정리가 되고요. 또 읽다 보면 어때요? 아이고,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좀 찾아서 보완하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동경제 큰 부담 없이 정리해 가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자료 유인물 가지고서 노동경제학 대비 경제학 원론 강의를
한 3일 요 자료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브라우스 교수님 책을 한번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 노동경제학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이 노동공급, 3장이 노동수요, 4장이 노동시장 균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요거를 요번 예비순환에서 진도는 크게 보아서 여기까지 한다. 노동시장 균형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책 봐서 사전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미국 학생들을 위한 경제학 책을, 노동경제학 책을 쓰다 보니까 미국의 통계 자료와 미국의 실증 데이터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 몽땅 스킵하시면 되죠. 그것까지 읽으시면서 미국이 어떻게 됐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지만 우리는 그 데이터에 함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주제별로 제가 교재 말씀을 하고 지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관련된 이론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 출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나 이론 정리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 책이 기본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설명하는 정도 난이도,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주제, 요거가 주로 우리 기출문제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에서는 먼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자료 가지고 기초, 근데 기초 출발은 먼저 기본 이론, 경제학 공부 한 3, 4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책, 요걸 베이스로 해서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시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노동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10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잘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 해서 노동경제학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편하게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은 다 아신단 말이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경제학 원론, 경제이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